미국의 달 탐사선이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탐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 달 탐사 미국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달 뒷면 탐사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교신이 끊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대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는 2028년에 달 뒷면에 우주 비행사를 착륙시키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왜 이렇게 달 탐사에 관심이 많은지 이 문제 관련해서 이현우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뭐 전쟁이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 달 탐사에 미국이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축하 전화도 하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지금 시점에 미국이 달 탐사에 나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탐사의 경우에는 네. 발표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했는데요. 네. 이 달 탐사 자체는 이란 전쟁 이전이었던 이제 2월 초에 원래 이 로켓이 발사 예정이었습니다. 아,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좀 미뤄진 거군요. 예, 발사가 아. 계속 연기돼서 한 4차례, 5차례 연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4월 1일에 발사가 됐고 이란과 휴전 발표 직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이 고조됐을 그 네. 시점에 네. 달 뒷면에 도달해서 이제 전쟁 기사와 함께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색한 성과가 됐는데요. 네. 원래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였던 201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 오래됐군요. 예, 미국과 이제 서방 동맹국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까지 포함된 우주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제 이전에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이제 먼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접고 달을 먼저 탐사하고 달의 유인 기지를 건설한 이후에 이제 화성 탐사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앞으로 유인 우주선이 4대가 발사될 예정인데 이번이 2번째 유인 우주선이었다고 하고요. 아, 4번째 중에 2번째 우주선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2028년에 이제 달 뒷면으로 우주 비행사가 착륙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달 뒷면 탐사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큰 위험을 수반하고요. 뒷면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이제 달의 전파가 막히면서 이번에도 한 40분 이상 지구와 교신이 중단됐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진행은 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탐사를 마쳤고 이번 비행으로 지구에서 약 40만 킬로미터 이상 비행이 성공해서 유인 우주선 중에 가장 멀리 갔다. 그런 네. 이제 새로운 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좀 특이한 시점에 그래도 탐사가 계속 추진이 된 이유가 달의 뒷면에 이제 물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아, 물이 있다? 예. 지난 2024년에 발사됐던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이었던 창어 6호가 달 뒷면 토양 샘플에서 물이 있음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거기 물이 있으니까 2030년까지 달 뒷면에 유인 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미국도 달 뒷면 탐사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러시아와 중국보다 먼저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지금 경쟁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이 발견됐다는 건 어쨌든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결국 물이 있다는 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에 인간의 그 유인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그 경쟁, 그게 치열할 텐데. 그런데 유인 탐사선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뭐 기지를 누가 빨리 건설하냐, 그것만을 위해서 이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뭔가 이제 돈이 되는 그러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자원 문제겠죠, 그게? 예, 맞습니다. 사실 달은 굉장히 풍부한 광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땅을 파야 될 필요도 없이 이제 지구에서 굉장히 구하기 힘든 희토류 광물들이 땅 위에 굴러다닌다. 아, 그래요? 예, 얘기할 정도로 아, 이제, 그냥 갈퀴로 긁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달 표면에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광물 자원은 헬륨3라는 이제 자원과 이제 희토류로는 티타늄, 철 이런 여러 광물들이 이제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헬륨3라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에서는 정말로 구하기 힘든 자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구는 대기권이 있어서 이제 태양풍을 이제 직접 이제 땅까지 들어오진 않고 막혀져 있는데 네. 달에는 대기가 없다 보니까 어허. 이 태양풍을 타고 온 헬륨3가 이제 많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물은 이제 1kg만 태워도 네. 석탄의 40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낸다.
와, 그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달에 있는 이 헬륨3의 가치만 따져도 우리 돈으로 3,300경이 넘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또 그 달 뒷면에 광맥이 집중돼 있다는 건데요. 아,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많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앞다퉈서 유인 기지를 이곳에 건설하고 이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을 달에서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자원이라는 게 돈이고 돈이라는 게 또 국력이니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지금 달을 둘러싸고 자원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라들이 있고 나라마다의 국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묻혀 있다면 그게 어느 나라에 묻혀 있는지 소유권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달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소유권 개념이 국제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먼저 가서 그냥 옛날 서부 개척 시대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미국 땅,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국 땅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국제적인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진 게 있나요? 네, 사실은 만약에 이 달의 자원이나 표면 영토를 둘러싼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네. 이거를 확실히 규정해줄 국제법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뭐 우주 공간과 관련된 국제 조약이 1967년 만들어진 우주 조약과 그리고 1979년에 만들어진 달 협정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는 구체적으로 달의 영토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아예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이 우주 조약이나 달 협정에서는 달을 인간 공동의 자원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탐사와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다만 군사적으로 이용은 하지 말자. 이 정도의 굉장히 이제 선언적 내용만 들어있고 세부 사항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들끼리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그 정도가 전부인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해당 조약이 만들어진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우주 개발이 활발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강대국들만 뛰어들던 한정적인 국가급 사업이어서 이제 이 정도만 처리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민간 우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각국이 역으로 민간 우주 기업들을 앞세워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용병 기업이나 방산 업체들까지 끼어들어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이걸 막을 방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를 방지하고자 또 미국에서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체결을 한 게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당 프로젝트에 가담한 국가들 그리고 이거를 승인한 일부 국가들까지 30여 개국만 참여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 아예 참여를 안 했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 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자유롭게 무력 행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주 무기 기술들이 더 발전하면 오히려 지상보다 우주에서 더 치열한 교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뭐 힘 있는 나라가 가서 깃발 먼저 꽂고 이게 내 땅이다 해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들었다 보면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봤던 우주 전쟁, 스타워즈 이런 게 이제 달을 중심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 펼쳐지고 있는 이 달, 우주를 둘러싼 경쟁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대표적인데 어쨌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앞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이제 나사의 지원이 크게 줄었었고 네. 한동안은 오히려 값이 싼 러시아산 로켓을 많이 수입해서 탐사를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사업이 주춤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X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많은 우주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민관 합작 프로젝트가 더 많아졌고 네.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 주도 프로젝트보다는 이렇게 이제 민관 협력으로 바꿔서 이제 아예 중국, 러시아와는 기술 격차를 크게 벌려놓겠다. 한 50년에서 60년 이상 벌려놓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민간이 좀 앞서고 국가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형태로 느껴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오히려 신기술 개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로켓이 개발이 되거나 네. 그런 게 상당히 기술이 빠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의 이제 생산 속도가 빠른 그리고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제 가격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미국도 예전에 나사에서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이제 쓴다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예산이 삭감됐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우주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뭐 인공위성 첩보전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공격 네. 혹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국방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주도로 또 가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미사일과 로켓이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 주도로 하면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미국과 경쟁하면서 따라는 가겠지만 격차를 줄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 국가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패권 강대국들 간의 우주 패권 전쟁 이후에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우리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주 개발 사업 역량은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 아마 최대한 빨리 따라가는데 이제 초점을 둬야 이제 달이 개발이 됐을 때 혹은 달 자원이 이제 지구로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이 우주로의 관심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항공 우주 관련 기업들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관심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편으로 간 이유,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달을 중심으로 한 경쟁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또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